융합 콘텐츠 스쿨 2026학년도 수시 2차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는 진행을 맡은 융합 콘텐츠 스쿨 부원장 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도 유아 콘텐츠 스쿨 학생 아리입니다. 차례는 융합 콘텐츠 스쿨 소개 간단하게 전달 주고 2026학년도 수시 2차 실기 전형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시간도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에 대한 스쿨 소개는 사실 융합 콘텐츠 스쿨 유튜브 채널에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봐주면 좋겠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면접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수시 2차 면접 전형은 수시 1차 면접 전형과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수시 1차 접수를 받고 나서 수시 2차에서 더 많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다음에 꼭 알아둬야 되는 점만 축약해서 요약해서 오늘 전달 줄까 합니다. 첫 번째, 면접 전형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출하는 방법일 텐데요. 면접 전형이 여기서 본 것처럼 A형, B형, C형, D형 있는데 A형 B형은 업로드 접수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 웹사이트에 가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형, D형은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A형 친구가 이메일로 보내거나 C형 친구가 업로드 접수에 올리면 실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형에 맞춰서 접수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써있죠. 유형 확인 필수,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파일 형식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JPG, PDF, AVI, MP4 요 네 가지 유형 파일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형별로 어떤 파일을 올려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방법 준수해줘야 되는데요. 업로드 접수는 중요한 거, 원서 접수를 먼저 한 후에 포트폴리오 파일 업로드는 추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서류 마감 전까지 수정이 언제든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접수를 해놓고 파일은 나중에 올리거나 올렸다가도 수정하고 싶으면은 다시 올리고 여러 번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팁은 접수를 먼저 해버려라. 그리고 파일 업로드는 추후에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메일 접수도 다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냈거나 추가할 게 생기면 다시 보내도 괜찮습니다. 생활기록부 서류 제출하는 거 꼭 준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NEIS 미동의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자들은 서류 제출 또는 포트폴리오와 같이 꼭 업로드해야 됩니다. 업로드 잊지 않고 해줘야 실격되지 않으니까 이거 꼭 준수해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개인정보 표기 절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본인의 이름, 수험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 포트폴리오를 작업했는지가 포트폴리오 내에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적으면 실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해주고 주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기 준수, 아무래도 언리얼 엔진이라던가 유니티 혹은 여러 가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본인이 만들지 않고 기존 어떤 에셋을 활용했다던가 어디서 어떤 작품을 좀 따와서 재창작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됩니다. 개인 창작물이 아닌 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출처를 가볍게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팀작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팀작인 경우에는 본인 작업을 꼭 구분해서 표기하거나 본인 작업물만 업로드하는 거를 꼭 기본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팀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업한 것만 떼서 업로드 해주고요. 떼기가 어려운 경우는 필요시에 구분해서 내가 이 영상 중에 모델링만 작업했다, 애니메이팅만 작업했다 라는 것들을 꼭 표기해줘야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구분 표기하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A형 이미지는 파일 형태가 JPG여야 됩니다. PDF나 PNG 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JPG만 가능하니까 JPG 여러 장을 압축 파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B형 컨텐츠 기획은 다른 이미지 안 됩니다. PDF만 가능합니다. PDF로 컨텐츠 기획은 꼭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파일 형태 보내면 안 됩니다. C형은 엔진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 설명서는 PDF로, 실행된 동영상은 AVI나 MP4만, 동영상 파일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다 쓰지 말고 AVI 혹은 MP4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용량 제한 꼭 지켜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D형 영상은 무조건 AVI랑 MP4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분량을 분명히 5분 이내라고 했는데 5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다고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대략 30초에서 5분 이내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30초에서 5분 이내로 만든 AVI 혹은 MP4로 보내주면 좋겠고 용량 1기가 이하로 꼭 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초고화질 4K 정도로 뽑으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 없이 1기가 이하로 보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 우리 아리 학생이 질문해주면 어떨까요? 수시 1차에 사용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수시 2차에 사용해도 될까요? 네,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업데이트 됐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시 1차 때 지원했던 친구가 불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짧지만 그 2차를 보기 전에 뭐라도 조금 더 업데이트 했거나 업그레이드 된 것을 넣어주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제출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의 입시.ck.ac.kr에 들어가면 입학에 관련된 모든 게 있습니다. 입학 지원 서비스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입시 상담에 들어가 보면 여기 맨 위에 공지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 및 포트폴리오 업로드 확인 안내. 요걸 누르면 링크 따라 들어가서 수험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대로 쭉 잘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업로드 접수는 다시 한번 방금 보여줬던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다만 이메일 접수하는 C형, D형 같은 경우는 융합 콘텐츠 스쿨 행정실 전화로 문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잘 제출됐는지 확인해서 실수로 실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 2D, 3D, 실사 등 다양한 형식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경우에는 3D를 먼저 볼 수 있게 구성해줘요. 우리 융합 컨텐츠 스쿨이 3D만 하는 데는 아니고 다양한 컨텐츠 제작 기법을 융합적으로 사용하는 스쿨인데요. 그래도 2D만 너무 잔뜩 있다거나 실사만 잔뜩 있어서 그쪽으로만 준비한 친구인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3D 실사 등 다양한 게 있는 경우에는 3D를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은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이 뭐냐? 작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구분을 해주는 것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다운은 글로 서술해 놓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델링, 텍스처링, 쉐이더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구분해서 보여주고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애니메이션을 그냥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를 촬영하고 포즈를 잡고 블러킹을 한 다음에 파이널로 작업을 했다라는 이 브레이크다운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2D 기반으로 3D를 제작한 과정, 스케치로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보드로 시작해서 3D로 어떻게 제작이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던가 좀 전에 봤던 대로 에셋을 모델링, 텍스처링, 쉐이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눠서 보여준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3D 장면을 라이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요. 애니메이션도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레퍼런스, 블러킹, 디테일, 파이널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작업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 브레이크다운 영상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조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팁으로는 버추얼 캐릭터 기획이나 이미지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버추얼 캐릭터의 특성상 기획서나 이미지보다는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들처럼 나오는 것들을 녹화 영상으로 보내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도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내주면 훨씬 더 실력을 잘 볼 수가 있고 실기 전형의 이미지보드보다 본인의 어떤 융합 컨텐츠 능력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으로 해주면 더 효과적이고요. 모델링 이미지도 이미지보다는 모델링도 턴테이블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턴테이블 영상이 뭐지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가볍게 보여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해서 턴테이블이고요. 이것조차도 브레이크다운이 와이어프레임으로부터 텍스처링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서 우리 지원한 학생의 실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화 혹은 모션 그래픽만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양해주세요. 이렇게 만화랑 모션 그래픽만 있는 걸 보내면 실격이라던가 불합격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융합 콘텐츠 스쿨 수시 포트폴리오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융합 콘텐츠 스쿨 지원자로서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한 유형으로만 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양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쉽게 제일 중요한 팁들, 꼭 준수해야 되는 것들을 전달 줬는데요. 많은 지원,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후.